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 프로젝트 작업 이것을 백업을 해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 사례가 있겠죠. 뭐 첫 번째는 그 협업하는 동료들에게 이거를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서일 필요도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뭐 이제 그 자신이 이런 영상을 어떤 회사에서 맡아서 하게 됐을 때 완성된 것을 이제 다시 제출을 할 때 뭐 이럴 때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이제 학교에서 뭐 애프터 이펙트 수업에서 했던 작업을 과제, 그러니까 완성된 과제로서 제출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그 실무자나 뭐 학생들이 이것을 그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제대로 제출을 못 하더라고요. 비율적으로 보면 한 80%가 되게 엉망으로 제출을 해요. 그 사례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례냐면 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만 달랑 그냥 제출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혀 그 프로젝트 파일이 열리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자, 애프터 이펙트 파일 안에는 이와 같이 그 이제 이미지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데 근데 왜 열리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이미지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젝트 파일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 이미지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메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메타 정보에는 이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다, 뭐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러한 파일들은 이러한 이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젝트 파일에 함께 같은 폴더에 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과 소스들을 백업을 해서 그 백업된 것을 우리가 그 동료나 어떤 업체나 또는 학교에 제출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영상이에요. 15분짜리 영상인데 우리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이미지들이 여러 개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 한 5개, 6개 정도의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흩어져서 사라지는 이러한 그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멈추도록 하고요.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미지들이에요. 6개 정도의 이미지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도 6개의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져온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모두 다 사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맨 위에 2가지가 있네요. 자, 블랙 솔리드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레이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뉴 레이어에서 솔리드로, 그러니까 단색 레이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자, 이 2가지는 애프터 이펙트 내부에서 만든 거니까 내부에 그냥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내용들은 내부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워낙 이제 우리가 되게 그 조심조심 작업할 때는 하나의 폴더 안에 하위 폴더에다가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이렇게 다 관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방식이 이제 옳은 방식인데, 근데 이제 이런 애프터 이펙트의 유사한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 파일마다 별도의 그런 다양한 곳에서 이거를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일이 이걸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백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사전에 좀 알아야 될 건데,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 있는 것이라면, 자, 여기 컴포지션조차도 우리가 컴포지션 처음에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만들 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내부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인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잊어버릴 때 이거 대체 어디서 가져왔지? 이걸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자, 여기 보시면은 Reveal in Explorer, 이건 탐색해서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와 같이 탐색기가 열리거든요. 탐색기가 열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일들이 제가 가져온 파일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보다가 그럼 이 파일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랬을 때 여기서 Reveal in Explorer 클릭하시면은 다시 이제 저희가 떠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프리미어 파일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파일이라고 여기 이렇게 선택돼서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애프터 이펙트 파일 거기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보통 영상 강의에서 많이 쓰는 제가 인트로 화면인데,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이 파일 6-3 06-03 에펙 06-03 인트로라는 파일은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탐색기를 열어서 에펙 06-03 인트로라고 있는 이 파일을 한번 찾아봤어요.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일은 굉장히 파일 용량이 작죠. 176kB예요. 보통 이게 이미지 파일만 보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만 당장 작업하는 사람한테, 동료들한테 공유한다면 당장 열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러한 에펙 프로젝트 파일만 달랑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 진짜 아무 개념도 없구나. 이 에펙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애프터 이펙트를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업체에서 만약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을 때 업체가 받았는데 여기 에펙 프로젝트 파일만 달랑 보냈으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진짜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일을 맡겼구나.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런 애프터 이펙트와 소스와의 관계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을 제대로 만들었을까? 완성형 파일은 제대로 만들었을까? 만약 이러한 선입관을 갖고 완성된 파일을 본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무리 우리가 완성형 파일을 잘 만들었을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좋게 볼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동료들한테 가더라도, 또는 업체들한테 가더라도, 또는 학교에 제출을 했더라도 그 파일이 수정이 돼야 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정이 돼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이 파일을 열어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 파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완성형 최종본 영상이라는 것은 그저 그 파일을 우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냥 한번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을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을 또 금방 업체들한테 보내거나 동료들한테 보내거나 학교에다 제출한 다음에 금방 삭제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영상을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보통은 저도 그렇지만 되게 많은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1년을 넘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 파일을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뭐냐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 더 바꿔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우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끔 보면은 전달하자마자 싹 삭제를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정말 개념도 없는 행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파일 이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파일 이름은 우리가 저기서는 지금 영문으로 썼죠. 자, 우리가 맥킨토시라든가 그다음에 맥북이라든가 이런 애플사 계열의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윈도우 계열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보통의 경우 맥북이라든가 애플사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파일 이름들을 모두 영문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영문과, 아직까지도 애플사의 맥북과 매cin토시 쪽은 그쪽에서 한글로 작업해 놓은, 한글로 이름을 정했거나 좀 띄어쓰기를 해놨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윈도우 계열의 컴퓨터에서는 막 깨진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기계어처럼, 마구 깨진 외계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애플사 계열의 맥북과 매cin토시 쓰시는 분들은 항상 영문과 숫자로만 파일 이름을 하시고 띄어쓰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백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출력 백업 폴더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항상 영문으로 작업하시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을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백업하는 방법은 보통은 잘 소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래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파일에서 보면은 어디 있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dependency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collect files, 요게 바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파일을 백업해서 이제 공유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렉트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이러한 그 창이 열려요. 자, 이런 창이 열리면 제가 구구하게 여러 가지 막 이런 세부적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 all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냅두고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콜렉트라는 메뉴가 있죠. 요것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다른 옵션을 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백업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쫙 보시면은, 자, 여기서 all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요거를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6개 파일을 다 합쳤더니 4.3메가이더라 라고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사이즈가 얼마였죠? 160 몇 킬로바이트 밖에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본에는 말이죠, 여기서는 이거는 인트로로 사용하는 그런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지,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영상을 직접 편집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프리미어의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프로젝트의 프리미어 파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의 일러스트 파일, 그 다음에 포토샵 파일,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는 JPG로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무거운 파일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콜렉트를 누르세요. 콜렉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폴더에다가 그거를 백업 파일을 만약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새 폴더를 클릭을 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폴더 이름을 지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 이러한 폴더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폴더 이름을 정했죠?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내부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돼서 백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폴더로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면 그 폴더로 이동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문서 파일에 에펙 0603 백업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안에 또 폴더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열었던 그 에펙 파일을 복사한 거예요. 에펙 프로젝트 파일을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한 파일일 뿐이죠. 그 다음에 푸티지라고 하는 쪽을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됐던 원본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약 그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에서 만약 영상을 사용했다,
또는 프로젝트 파일을 사용했다. 또는 심지어는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 파일, 포토샵 파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 이제 푸티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소스, 영상 소스를 사용했다면 여기에 다 몰려 있게 돼요. 그래서 몰려있게 되기 때문에 이 폴더로 가셔서 여기 있는 그런 파일들을 이 파일만 우리가 클릭을 하더라도 동료든 업체든 또는 이제 그 과제를 제출한 거든 간에 문제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원래의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에서 말이죠. 요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요 레이어를 보시면은 요 텍스트는 페이북이라고 하는 요 글꼴을 사용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페이북이라는 글꼴은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글꼴이 아니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컴퓨터에는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동료의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일을 의뢰한 업체의 컴퓨터에는 설치가 돼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과제를 받는 어떤 그 교수님의 컴퓨터에는 설치가 돼 있을까요? 그건 전혀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글꼴을 다 사람들은 설치하고 있지 않아요. 글꼴을 설치한다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되게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즐겨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윈도우 탐색기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윈도우 탐색기는 주로 윈도우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설치가 되죠. 윈도우 설치할 때. 자, 윈도우 탐색기를 여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 단추에서 보통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윈도우 그 보조 프로그램 쪽에 가시면은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탐색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스템에 있군요. 여기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을 여셔서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설치된 글꼴을 볼 때는 자, 보통 C에다가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했다면 C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윈도우를 설치를 하시고 여기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럼 폰트라는 폴더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보기 여기에서 자세히로 체크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페이북 글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글꼴이라서 저는 여기 있네요. 보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페이북 글꼴이 두 개나 있는데 제가 사용한 건 이거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이거를 컨트롤 C를 해주시고요. C를 해서 복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원래가 우리가 있던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가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폴더, 최종적으로 이 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폰트도 복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럼 폴더를 새로 만들게요. 자, 여기서는 오른쪽 클릭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하는데 이름을 보통 폰트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해주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폰트조차도 완전히 됐기 때문에 설사 폰트가 안 뜨는데요 뭐 이런 요청이 오면 거기 폴더에 제가 드린 폴더에 폰트라는 폴더에 거기 사용한 폰트가 있으니까 그거 설치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죠. 다른 작업 파일들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 그 완성 파일,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출력 파일을 함께 우리가 작업 파일들과 함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완성 파일은 우리가 직접 해서 넣지 않는 한 사실 이것이 거기에 저장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업할 때 전달할 파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장하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출력하려면 파일에서 익스포트에서 우리가 Add to Adobe Media Encoder 이걸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디어 인코더 그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인코더를 하려고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요거는 뭐 형식 지정하는 거 H264로 하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서는 유튜브 1080에 FHD로 그냥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일단 화면을 미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 대화 상자 열려서 이 상태를 우리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고, 여기서 우리가 완성 파일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 폴더를 지정하는 것,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곳을 찾아가면 여기서 문서에서, 여기서 백업에서 요 파일이 바로 우리가 완성 파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장을 눌렀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Q 실행 단추를, 스타트 Q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쭉 실행이 돼요. 이건 15초 밖에 안 되는 거라서 금세 저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가 나타나면서 이와 같이 출력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아웃풋 파일스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폴더가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 자, 여기 출력 파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 작업이 다 끝났네요.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어준 파일, 자동적으로 생성된 거는 요 푸티지와 요 프로젝트 파일이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같이 넣어준 파일은 요 출력 파일과 폰트 파일, 폰트 폴더, 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요거죠. 아까 여기서 이 폴더를 지정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폴더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하는 식으로 파일 이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작업자 이름은 보통 해주는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기에다 할 때 또는 날짜를 정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2020년 12월 13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줘서 폴더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그 학교에 제출할 때는 여기다가 학번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학번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폴더를 어떻게 할까요? 폴더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어떤 식으로 전달할까요? 폴더를 그냥 전달할 수는 없죠. 보통 이거는 압축해서 전달을 하는데, 자, 압축하는 방법은, 자, 이것을 선택을 해서 저는 지금 RGB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RGB로 하셔도 되고, RGB로 하셔서 오른쪽 하셔서 보시면은 이제 RGB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RGB로 압축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윈도우 탐색키 안에도 이러한 압축 기능이 있거든요. 자, 공유로 가셔서 압축을 그냥 눌러버리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순식간에 압축이 됐죠? 그럼 이렇게 돼서 이 파일을 그냥 보내시면은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동료들한테 보내거나 또는 뭐 우리가 일을 의뢰한 업체한테 보내거나 또는 이제 학교에 제출할 때는 학교에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분들도 동료들도 업체도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뜰 거예요. 그대로 뜨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염려하실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이해하시죠? 제가 전체적으로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하던 파일들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젝트 파일은 그냥 전체적인 정보를 가져올 뿐이지 파일들을 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파일의 디펜던스에서 요걸 클릭하셔서 여기서 요걸 all로 한 상태에서 콜렉트를 하시면은 우리가 폴더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폴더 저장할 때 여기서 폴더를 지정한 상태에서 이제 요것만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백업이 실행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파일들은 폴더 인체로 있기 때문에 폴더를 이제 파일 이름을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 다음에 압축을 하셔서 근데 압축할 때 가능하면 맥킨토시도 마찬가지고 맥북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저는 보통 이제 한글 이름을 좀 별로 안 쓰는 편이고요. 가능하면 영문과 띄어쓰기 하지 않고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그러한 폴더로 만드시고 또는 그걸로 그렇게 압축하셔서
이제 공유를 하시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 다음 시간엔 또 더 유익한 제가 기술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을 좀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